주부의 아침은 보통 식사를 챙기기 위해 주방 냉장고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비어있는 선반 한 칸의 여유는 아마 느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시야가 트이는 듯한 그 개운함 덕분에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게 되는 느낌이다. 냉장고 한 칸이 주는 여유는 생각보다 꽤 크다. 공간이 비워져 있으니 예상치 않았던 식재료가 생겨도 급하게 자리를 만드느라 냉장고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선반 한 칸에 들어가는 식재료 비용도 청소를 해야 하는 수고도 줄어든다. 비워져 있는 그 한 칸만큼 몸도 마음도 더 자유로워지는 느낌이랄까. 사실 꽉 찬 냉장고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세어나가게 하는 주범이다. 너무 많이 사서 넣어두고는 먹지도 못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채 버려지는 음식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이 식비인데, 식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이 냉장고 관리다. 냉장고 관리만 잘해도 세어나가는 돈을 꽤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 말이다. 나 역시도 예전에는 계획 없이 장을 보고는 먹지도 못한 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일이 참 많았었다. 그때는 냉장고를 마치 냉창고처럼 사용했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항상 음식물들을 가득 채워두다 보니 무엇이 있는지 도통 관리가 되지 않았다. 식재료 관리가 되지 않으니 같은 걸 또 사오는 일도 빈번했다. 일상 가정경제가 여유롭지 못하다고 푸념하면서도 식비 줄일 생각은 왜 한 번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나는 냉장고는 냉장고답게 사용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냉장고는 음식물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일 뿐 냉동실 또한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 냉동실도 시간이 지나면 세균 번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장기간 보관하면 식재료 변질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냉장고는 전체 용량의 60% 이하로 사용해야 냉기가 잘 순환된다고 한다. 또 공간을 여유 있게 해두면 식재료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어 낭비를 막아준다. 냉장고만 가득 채워두지 않아도 식재료를 찾는 시간도 정리하는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냉장고가 냉창고가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적당히 채워두자. 주부의 생활에서 비움의 미학을 가장 가깝게 자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냉장고 한 칸이 주는 여유가 아닐까. 예전에 한 방송에서 방에 물건이 너무 많아 방에서는 생활하지를 못하고 가족 모두가 거실 생활을 하는 집을 본 적이 있었다. 하나둘씩 늘어난 물건들로 공간이 제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꼭 남의 집 이야기일까? 처음 이사 올 땐 넓었던 집이 살면서 점점 작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 이유는 집이 물건에 점령당하고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행복해지려고 좋아서 구매한 물건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이고, 물건을 뺏겨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 공간만큼 우리는 더 큰 집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정말 작아서 큰 집으로의 이사가 필요한 것인지, 물건이 너무 많아 집이 작게 느껴지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집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공간이다. 깔끔한 주거 환경은 가족들이 매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준다. 그런 소중한 공간을 과한 물건들에 잠식되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욕심으로 채운 물건은 결국 애물단지가 될 뿐이다. 필요 없는 물건을 비우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가치는 커진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니
매년 생산되는 옷이 1000억 개면 버려지는 옷은 330억 개라고 한다. 이 굉장한 숫자만큼이나 우리는 수많은 돈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옷장에는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항상 입을 옷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입는 옷이 많은 것이다. 옷장 안은 빼곡한데 손이 가는 옷이 몇 없다면 과감하게 비움할 옷들을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사람은 보통 습관적으로 자주 입는 옷만 입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보니 입지 않는 옷들이 자연히 생겨난다. 그럼에도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도 많다. 작아진 옷은 살을 빼고 나면 입을 거라서, 유행은 지났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이라, 또 살 때 꽤 비싸게 주고 산 옷이라 차마 버리지를 못한다. 이렇게 비우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보니 옷장은 늘상 비좁다. 그런데 지금 체형에 맞지 않는 그 옷이 살을 빼고 나면 즐겨 입는 옷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어울리지 않는 옷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살이 빠지고 나면 다른 새 옷을 찾게 될 것이고 지금 입지 않는 옷은 분명 앞으로도 입지 않게 될 것이다. 어차피 입지 않고 옷장 안에 모셔두고 있을 바에는 과감하게 비워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불필요한 물건들로 귀한 공간을 낭비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그러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아깝다는 마음을 버리고 과감하게 비움하여 넉넉한 공간을 얻어보자. 수납과 정리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청소나 정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납용품부터 준비하곤 한다. 사실 나 역시도 예전에는 무조건 수납용기에 담아두어야 정리가 잘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크기별로 종류별로 수납용품들을 구입하곤 했었다.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실용적인 정리가 아닌 보기에만 예쁜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수납용품을 사서 물건들을 담아두었더니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고 실용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편하려고 수납용품을 샀는데 공간만 낭비되고 관리까지 불편해지니 수납용기는 점점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수납용품을 사야 공간이 정리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칫하면 수납용품이 보기에만 예쁜 비효율적인 예쁜 쓰레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납용기가 필요하다면 구매하기 전에 일단 대체품을 찾아 사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꼭 상품화된 수납용품이 아니더라도 우유팩이나 신발 상자, 쇼핑백 등의 재활용품으로도 얼마든지 단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 말이다. 정리는 내가 편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내가 편한 정리가 되어야 한다. 내가 쉽게 찾았을 수 있고 편하게 꺼냈을 수 있다면 쇼핑백이든 우유팩이든 뭐든 상관없다. 정리는 수납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부터 버려보자. 깔끔하고 예쁜 정리보다 내가 편하고 나를 위한 정리,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짜 정리다.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은 나의 오랜 습관이다. 미니멀 라이프를 알기 이전에도 나는 바닥에 무엇을 놔두는 것을 싫어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물건이 바닥에 있으면 자꾸 몸을 굽히게 되고 청소를 할 때도 바닥에 있는 물건을 치우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는 규칙은 나의 시간과 노동의 시간을 줄이는 대표적인 살림 루틴이다. 집이 너무 쉽게 어질러진다거나 치울 게 많아 늘 청소하기가 버겁다면
물건을 습관적으로 바닥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닥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이 생활의 규칙은 깨끗한 공간을 유지하는 좋은 처방이 되어줄 것이다. 청소도 정리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정리된 공간을 유지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옷장과 서랍 정리를 말끔히 끝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닌 것이다. 말끔하게 정리된 공간을 유지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고 난 뒤 다시 찌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공간을 열심히 비우고 깨끗하게 만들었다 해도 다시 물건들을 채우고 어지르게 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없어진다. 물건 다이어트도 유지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열심히 비우고 정리한 만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깨끗한 공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늘리지 않는 것이다. 물건이 하나둘 늘다 보면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공간은 비좁아지고 복잡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새 물건을 들이는 일에 보다 신중해져야 한다. 요즘은 온라인 쇼핑을 즐겨하는 시대다. 손가락 클릭만으로 집까지 배송해주니 이보다 편할 수가 있을까? 편한 만큼 쉽게 자주 무언가를 사게 된다. 또 신발을 신고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세일 상품, 최저가 할인 등의 유혹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 자꾸만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게 만든다. 사실 예쁘고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사고 싶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 마음이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의 욕심인 것이다. 나 역시도 평소 예쁜 소품이나 식기 등을 보면 눈을 떼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덥석 물건을 사버린다면 우리 집은 금세 포화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인 소비는 최대한 절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최근까지 2년 넘게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다. 탐나는 물건을 보아도 눈으로만 즐길 뿐 물건 구매는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다. 물건이 한계치를 넘기지 않도록 가벼운 살림을 유지하며 단정한 집에서 미니멀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구입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귀한 돈을 버려질 쓰레기를 구매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력을 절제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이 되어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집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뭐든 가득 채우려 하지 말고 70%만 채우려고 해보자. 30%는 비우는 것이다. 물건을 비워내면 공간이 넓어지고 욕심을 비워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욕심과 집착을 비우는 것은 나를 위한 저축이자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다. 또한 현명한 비움은 나를 알아가는 좋은 성장의 시간이 되어줄 것이다. 좋은 비움으로 여백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본다.